먼저 윤지웅 교수님을 두분 토론자를 소개합니다. 윤지웅 교수님, 그다음에 한국국제연구원의 김지훈 박사님, 윤지웅 교수님은 당일에시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행정학과의 윤지훈입니다. 제 토론문이 뒤에 있습니다. 제목은 게임은 기술혁신이 핵심이다 라는 제목을 제가 달아봤습니다. 제 전공이 기술혁신 정책, 과학기술혁신 정책이어서 제 개인적인 성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세 분 발제를 다 들어보고 특히 이승훈 교수님 발제 관련돼서 제 개인적인 또 학문적인 경향과 그다음에 제가 산업을 보는 시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승훈 교수님의 발표 슬라이드 중에서 연차별 슬라이드 좀 보셨죠? 2000년대 초반부터 게임 산업이 참 그때는 좋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전부터 보셔야 됩니다. 90년대 중반서부터죠. 본격적으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IT라는 게 그 당시 뭔지도 모르면서 정보통신부를 만들고 정보통신을 진흥을 해보자 그럴 때 제가 사실 출연연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맡은 정부 출연연 과제가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한 기획과제였고요. 그 당시로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가장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보와 범죄도 사업을 또 추가로 맡았었습니다. 그 당시 보면은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뭔가 경제성장의 원동력,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요. 저는 거의 밤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모든 민간의 전문가들을 다 초빙해서 얘기를 다 듣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시켜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정보화 촉진 기금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정말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데 활용된 거였는데, 그런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 산업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산업을 잘 몰라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는 규제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진흥만이라는 표현, 진흥을 주로 했었죠. 결국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하면은 그 산업은 어떻게든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른 시장의 실패라든가 시장의 부정적인 결과를 정부가 관리하고 또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정부가 규제의 수준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시장에 어디를 관리를 해야 될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민간의 의견을 다 들어본 후에 규제를 시작을 해야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게임 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문제가 규제에서 사실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나라 정부 규제의 지금 현재 방식만 바꿔도 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저희 변호사님께서 그 게임을 등급 규정을 보시면서 이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지만 이제 강제 규정이랑 다름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규제 방식, 크게 넓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로만 바꿔도 우리나라 산업에서 살아날 산업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부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소위 게임이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 마인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저작권법, 소프트웨어 문제였지만 여러 가지 규제나 또는
감시, 감독 위주의 이 성향이 공무원 행태에 배어 있어서 조금 저는 게임을 왜 문화부에서 관리하지라는 의문부터 듭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관광 산업도 문화부가 별일 안 했기 때문에 관광을 천만했겠습니다. 다들 놀랬죠. 근데 문화부는 이제 그거를 자기 성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만히 있는 게 자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제가 정부를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지나치게 자기가 뭘 하겠다고 나서면 시장은 망가지기 쉽다는 거를 한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거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지훈 박사께서. 네, 한국법조연구원 김지훈입니다. 저는 제 발제문의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토론을 개시하겠습니다. 우선 제 토론의 첫 번째 테마는 아까 이현욱 변호사님께서 발제문에 있지만 우선 우리 현행 게임법 체계에서 온라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이 다르다라는 이 자명한 명제를 좀 받아들이고 규제 체계 내에 적절하게 포섭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곧 규제 관련 입법에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당연한 원리일 텐데 우리는 연역적인 이유이건 아니면 다른 정책적인 고려이건 간에 이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규제 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또는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이성윤 교수님 발제에서 하신 말씀처럼 게임 개발자들이 빙하기에 살고 있는 시대를 만들고 있는 것에 출발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가 게임법의 게임물 개념이 이미 이질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 부분에서요. 기술이나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영상물이나 기기 장치를 만드는 것이 게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이질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이질적이라는 것은 발제자께서 잘 얘기해 주셨지만 게임에 관한 제작, 배급, 제공이 한쪽은 한 군데서 다 이루어집니다. 반대쪽은 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규제의 현실을 반영해서 규제가 설계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우리 헌법재판소도 아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문이 있습니다만 소위 점수보완증 사건이라고 하는 그 판례에서 게임물의 사행적 이용 행위에 대한 개입 제공 가능성은 아케이드 게임이 훨씬 크다. 온라인 게임에 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편식입니다. 특히 이 구분은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우리 게임법상 규제의 핵심 하나 만들려면 등급 규제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거 다 없애고 하나만 남기라 그러면 아마 등급 규제만 남길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 규제가 갖는 등급 분류가 갖는 역할이 기능은 막강합니다. A부터 Z까지 등급 분류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자에게 예컨대 영업정지나 서버를 폐쇄한다거나 이런 등의 조치를 통해서 규제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아케이드 게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칼을 들이대야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뒷단에 가서는 유통이나 또는 이용 단계에 가서는 규제하기 힘들어지니까 이게 별 실효성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거기다가 앞에 있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규제 체계의 혼란과 겹쳐지면 아케이드 게임도 등급 규제를 세게 하자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토끼와 거북이 게임은 우리 시장에 나올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이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우리 이현욱 변호사님 발제본 첫 번째입니다만 주제입니다만 이걸 이런 당연한 원칙 우리가 좀 지키자라는 것이 제 토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그 사행성 규제에 관해서 토론을 조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케이드 게임과 온라인 게임이 구분되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아케이드 게임에 관한 사행성 규제의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게임과
범죄는 구별을 하잖아요. 게임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게임이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게임을 이용해서 범죄로 써먹는 것이겠죠. 도박을 하는 것이겠죠. 불법 도박을 하는 것이겠죠. 그게 게임의 문제이냐? 라고 접근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누군가가 그거를 컨트롤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한다면 그것은 그 누군가가 정말로 누가 하는 것이 맞는지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지. 시작이 게임에서 시작됐으니까 게임하는 관리하는 깨관이 게임관리위원회에서 범죄까지 커버해.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아까 시간이 없어서 아까 이용 변호사님의 이 훌륭한 발표 마지막에 아케이드 게임 이제 못 들었는데 저는 그 부분을 토론을 좀 할까 해서 이 문제는 컨텐츠에 대한 규제보다는 게임을 이용하는 단계의 행위자 또는 장소 여기에 관한 규제로 접근을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온라인 게임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아까 입법 체계 개선 방안에서 말씀해 주신 구분 체계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 아케이드 게임을 어떻게 시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문제는 사실 콘텐츠나 게임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 벌어지는 행위자들, 행위의 문제. 아까 위원장님 발표에 있던 그 동영상 보셨죠? 착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 나오던 그 지점에서 국가가 개입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시도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뭐 문체부나 지금 현재 게임을 관리 중공처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테고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 한 부처에 맡기기보다는 다양한 중앙부처와 지자체까지 포함해서 협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온라인 게임의 사행성 문제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저는 핵심적인 키워드가 사행성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사행성 게임을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사행성이라는 것과 사행행위라는 것은 좀 구분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앞선 발제자분께서 이런 문제에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그 이승훈 교수님 발제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 현행 게임법에서 사행성 게임물 개념을 삭제하자라는 주장에 적극 찬동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우선 개념상으로 보면 사행성 게임물 개념 잘 아시다시피 베팅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정되거나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또는 모사하거나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사행성 게임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엄연히 그 뒷단에 게임 결과에 따라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을 사행성 게임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앞단에서만 판단을 하는 것일까요? 토끼와 거북이 왜 경마, 경륜, 경정 비슷한 뭔가 경주를 하게 되면 왜 사행성 게임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뒷단에 재산상이나 손실을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예단해버리고 낙인 찍어버린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견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행법상 게임법에 있는 사행성 개념은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고 제가 생각하는 실질이 뭐냐면 다른 법령의 규율 대상이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범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행행위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을 사행성으로 해놓은 것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런 사행성 개념 독시국가 원리 입장에서 볼 때 자제돼야 하는 규제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게임법에 선정성, 폭력성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고 어느 범위까지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왔지만 사행성 개념은요 그런 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행성 개념이 없더라도 아까 발제문도 있지만 어느 정도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럼 사행성을 빼버리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사행성을 게임에서 빼버린다?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죠. 그럼 앞으로 게임에서 사행성은 아무도 보지 않겠다는 것이냐? 라는 비판, 현실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안, 아이디어 차원은
그럼 일단 뭐 누군가가 체크는 하는데 그것을 지금과 같은 어떤 하나의 부처, 하나의 위원회에서 한다기보다는 관련된 기관이 합쳐서 유기적인 협업 프로세스가 되는 과정을 가자. 그럼 관련된 기관이 누구냐? 지금 현재 문체부 개관이도 있고요. 또 우리 사행산업에 관한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게임이 가장 큰 사회화 문제 될 때 전면에 등장해야 될 주체들은 검찰, 경찰이죠. 범죄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체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을 할 수 있는, 물론 각자의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발휘해야겠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제 토론의 마지막에 표를 하나 그렸는데요.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하고 사행성이 우려되어야 하는 규제를 한번 비교해보면 사행산업, 카지노, 경마 여기에 관한 규제와 사행성이 우려되는 게임에 관한 규제는 어느 것이 더 규제 강도가 크냐? 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게임 규제가 훨씬 큽니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한쪽은 합법화된 도박입니다. 도박에 대한 규제보다 도박을 모사하거나 도박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규제가 훨씬 더 강력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규정 토론을 마쳤는데, 문제는 이제 약속된 시간이 진행합니다. 원래 게임은 게임의 법칙을 따라야 되고, 세미나도 사실은 약속된 시간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법학 계열의 세미나의 사회를 맡으면 바로 여기서 끝냅니다. 근데 오늘은 뭐 보니까 가실 분들은 가시면 되고, 지금 혹시 한 말씀 이렇게 참여하신 분 중에서 질문이 있거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받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신속 과감 정확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속 정확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도서관 법률정보실에서 일하고 있고요. 홍찬기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발제자분 표현 내용 잘 들었고요. 염영숙 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논의의 장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법제적으로 봤을 때 이 논의의 장이 사특법도 관련돼 있고, 단속 관련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문체부까지 공동에서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가 여기서 논의가 됐다 하지만 추후 컨트롤타워가 같이 이 규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뭔가 협의체가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두 분, 이현우 변호사님하고 이승훈 교수님께는 지금 규제 완화 부분도 굉장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셧다운제 관련해서 주위분들과 이야기,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학부모 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엄청난 반발을 제가 받았거든요. 왜 그런 규제를 가지고 오냐? 당신 애 한번 키워봐라. 그런 규제가 왜 필요한지 알 거다. 이런 소통 관련 부분, 그러니까 제도가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국민과 소통을 해가면서 제도를 설득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듣기에는 솔직히 사행사업을 자율 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과연 사행사업이 업체나 저희가 개인이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인가가 좀 고민이었고, 규제 완화라고 하지만 지금 업체에 대한 인식들이 규제 완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나치게 이윤추구적이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이 방관하고 있다라는 이미지, 국민들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는 안 넣었지만 발표 중 슬라이드에 넣고, 사실 저는 굉장히 검열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열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 사행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보이스가 뭐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저희 존재 근거는 여기가 공공기관 운営하는 법률이고, 그다음에 일을 전문적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업계에 대해서 이용자들에 대해서 관에 대해서 버커 역할을 하는 거고, 맨살을 부딪히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가 쌓이고 많은 문제들을 직접 접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공정하고 빠르게 신속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이유에서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와 똑같죠. 뭐 특별히 어느 부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있는 건데, 워낙 게임은 생명체처럼 빠르게 작동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이 빨리 오는 것인데, 기존의 그런 정책이나 또는 톱다운식의 행정으로는 도저히 여기 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점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정부기관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게 만드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좋은 사람일 때는 부지런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떠나의 입을 적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게이머, 세상에 어떤 일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웃고 감동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아니면 중독이나 일탈을 꿈꾸면서 어쨌든 사회적으로 비용을 좀 갉아먹는 그런 거의 막자는 거잖아요. 게임사, 가상세계, 현실세계 다리 놓는 전쟁기자라고 했죠. 그들은 나라를 먹여 살리는 주역이거나 아니면 귀신일 거다라는 거고, 그 뒷단에 지금 기교치에서 뒷부에 세 가지가 컴바인 되면 이게 그냥 계속 진흙탕 속에 있는 거고, 앞에 세 가지가 있으면 그거는 믿고 가도 되고 완전한 자유인 거가 맞는 거고요. 여기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중간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솔직히 말씀해서 그럼 떠드나이 인정한 사람들은 누가 규제하는 거예요? 중독자 일탈자는 규제해요. 국가가. 동기진 규제해요. 그런데 지금 말할 수가 없으니 우리 말 좀 합시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법무처가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여가부도 같이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미래부도 같이 논의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기타 여러 부처가 같이 공동의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이런 걸 기관에서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는 저런 거를 그냥 팀워크를 해서 이렇게 딱 축소를 딱 세우고 있다가 해체해서 이렇게 그 어느 분야에 누가 있는지, 그 팀원들이 어디 있는지를 좀 공동으로 그런 풀을 관리해야 될 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에 답할 만큼 그렇게 성숙한 동네에 사는 기관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시작하고 빨리 잘 될 수 있고, 다른 분야가 아니라 게임 분야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통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네. 업계가 소통에서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솔직히. 누가 해주지는 않습니다. 해주지는 않고, 업계가 뭐 소통도 하시고 CSR도 좀 열심히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업계는 하느라고 했는데 나중에 뭐 성과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불만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산업을 하면 소비자하고 소통하는 건 필연적이다. 또 게임은 또 청소년 대상 게임의 경우에는 또 학부모가 또 지켜주는 부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긴밀한 소통을 하셔야 되고, 또 게임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근데 하나만 말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게 어떤 새로운 문화 장르가 들어와서 사회에서 어떤 그 문화로서의 시민권을 획득하면 한 세대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만화가 불량이라는 딱지를 떼는데 한 세대가 걸렸어요. 게임도 그게 사실은 좀 넓게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97년도에 우리가 온라인 게임 산업화 된 게 처음 나왔잖아요. 세계 최초로 나온 거거든요. 이제 뭐 20년 됐습니다. 10년만 됐으면 이제 한 세대 되네요. 지금쯤은 이제 수용이 줄 때가 됐다. 게임. 그러니까 우리 어떤 문화로서 또 예술로서 우리 한 장르로서 게임을 국민들께서 수용해 주셔야 된다. 또 우리가 열심히 듣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또 업계에 또 하시면
아마 조만간 이제 게임도 그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탈피하지 않을까. 좀 아쉬운 건 그런 거 있습니다. 너무 그 국회에서 나서서 특히 4대 중도법이라든지 그건 좀 많이 상처를 많이 준 거거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사실 없는 것이죠. 연구도 별로 하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무슨 사고만 나면 게임 때문에 그래 이런 식으로. 제가 재작년에 국회에 왔다가 갑자기 그 무슨 어떤 군인이 무슨 사고 치고 그 사람이 게임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이런 정도로 하면 정말 참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저기 있습니다. 예 교수께서 또 한 말씀. 네.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중에 컨트롤 타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행정학자로서 정치학자로서 제일 부탁드리는 것이 컨트롤 타워라는 시대에 뒤처진 용어를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컨트롤 타워 만들 수도 없고요. 정부에서 컨트롤 타워 만들어야 된다는 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컨트롤 타워라는 용어는 앞으로 저희 학계학자들도 안 쓰려고 하고요. 권위주의 행정부 주도의 발전을 하던 시대에 나폴레옹 같은 용어입니다. 컨트롤 타워 용어는 앞으로 저희가 안 썼으면 하고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 무슨 컨트롤 타워 다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정책 조정 메커니즘을 우리가 어떻게 잘 디자인하느냐. 그래야지 우리 민간의 자율성이, 전문성이 잘 발휘돼서 우리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료들에게 컨트롤을 맡겨보면 계속 규제만 만듭니다. 법만 만들고. 네, 저기 다른 분 아마 질문 더 받고 혹시 없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다른 분 혹시 저 뒤에 손드신 분.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어떤 한 분에게 드리는 구체적인 질문은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부분에서 어떤 아쉬움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아케이드 게임과 온라인 게임이 지금 대립함으로써 이렇게 발제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저는 어떤 게임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어떤 싱글 게임 관련 콘솔이나 PC 게임의 자리는 어디 있나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게임계의 어떤 한국 게임의 발전을 기대하고 이런 토론회를 마련한 것일 텐데 결국 그 게임의 경우에는 특히 지금의 소비자가 나중에 개발자이고 지금의 어떤 인디 영세 개발자가 나중에 개발자가 될 수도 있는 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인디 게임으로서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게임의 개발자는 스웨덴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이렇게 히트를 쳤을까 생각해보면은 아마 사업자 등록을 못해서 등급심의를 못 받아서 한국 소비자한테 게임을 낼 수 없었겠죠. 좀 이러한 어떤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 또는 지금 현재 시장 규모가 작아 보이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사실은 좀 입법 부분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특별한 질문은 아니시니까 의견 개진한 것으로 하고 다른 분 한 분 더 우리 홍 박사는 천천히 예. 지금 저기 코멘트 주신 분 의견 전적으로 수용하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리포트를 낼 때 반드시 그것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일본의 경우 아까 아케이드 게임쇼 보여드렸는데 잠깐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외국에서 몇 분 갔다 오시는 분들 눈에 띄시는데
거기 아케이드 시장에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기는 그냥 아케이드 게임기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 온라인, 뭐 콘솔 다 합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르를 구별하는 이런 원시적인 분류에 따른 법은 뭐 바뀌어야죠. 바뀌고 진짜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편안하게 제작할 수 있게, 편안하게 사업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거죠? 여기 아마 정서 그 시간도 있고 해서 마무리. 마지막으로 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셧다운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식당 가서 두 가지 케이스를 봤습니다. 이제 저희 식사하고 있는데 옆에 아이를 둔 부모가 있었는데 한쪽 부모님들은 식사를 천천히 하시면서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주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그냥 게임만 합니다. 게임인지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 빠져 있어요. 대화도 없고요. 근데 한쪽 테이블에서는 아버님 빨리 식사를 하시고 애를 데리고 앞에 나가서 같이 놀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 2년 전에 제가 여가부에서도 회의가에서 갔었을 때 셧다운제 개선안 얘기를 했을 때 여가부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셧다운제 효과가 없어서 자기들도 대안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저희도 대안이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게임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임이라는 건 무조건 회피책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냥 1년의 어떤 시간이 흐르겠죠. 그렇지만 결혼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이를 갖는다는 건 어떤 아이 양육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사회는 그런 책임 부분들을 약간 강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슈가 되면 어떤 대안을 찾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보면 게임이 그런 쪽에서 그렇게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토론에서 기대하는 건 그런 겁니다. 중부처가 문체부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게임을 차원에서 중부처 문체부고요. 저는 문체부가 해줄 부분들은 규제도 필요하겠지만 규제보다는 그런 지능 부분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어떤 게임의 설자리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면 좋지 않겠나. 그러면은 산업이 성장을 하고 저희 역할을 만드는 건 저희 개발자들 역할이기 때문에요. 그런 규제가 아닌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들. 그러니까 너무 게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 게임 업계들, 저희 개발자들도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저희도 스스로 반성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렇지만 너무 이제 어떤 다른 부분의 책임들을 배제하고 게임만 바라본다고 하면은 절대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면 저희도 따라야 되겠지만 유독 한국만 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질문해 주신 부분은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게 음란물이냐 청소년 유해물이냐 이런 등급 판정 열심히 한 적이 있는데요. 지내놓고 보면은 참 후회가 됩니다. 우리 사실은 오늘 저는 이제 형법을 전공하는 사람이어서 형사 규제 이게 가장 강력한 규제 아닙니까? 근데 이 우리나라의 규제가 형사 규제를 하는 법률이 한 1000개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이제 범죄인화가 이미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갖 규제들이 많은데 사실은 게임물 그러면 대체로 도박, 중독, 청소년 유해 이런 것들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거 위험하니까 규제하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위험성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지만 규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규제 저런 규제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게임을 가지고 도박하면 도박하는 사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죠? 그 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면 되고 도대체 이 게임물에 관해서 왜 이렇게 규제들이 많은가 좀 더 과감하게 모든 규제들을 다 그냥 철폐해버리고 도화만 주면 된다. 이런 방향으로 이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좀 더 과격하게 이렇게 결론을 맺어봅니다. 예, 우리 마지막 멘트 해주시죠. 충실한 발제와 열띤 토론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될 제2차, 제3차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금일 그 보도자료 배포는 따로 없고 현장 배포는 없고 향후 게임물 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도자료가 제공될 예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다시 쓰는 대한민국 게임 당국 프로젝트 제1차 게임 주권의 회복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